우리는 매일매일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모두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제로웨이스트는 이제 모두의 생활 트렌드가 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성서공동체 FM 기획 시리즈 5부작 슬기로운 제로웨이스트 탐구생활 1부 우리는 왜 제로웨이스트를 하나?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3년 전 중국에서 쓰레기 수입을 거부하면서 정말 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었죠. 저는 그때부터 주변의 쓰레기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집 문 밖을 나서자마자 곳곳에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 더미를 보면서 쓰레기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썩지도 않는 많은 쓰레기들이 우리 동네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과연 얼마만큼이나 쏟아져 나오는 걸까? 지구가 쓰레기 더미에 휩싸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에 걱정과 우울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쓰레기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제로웨이스트의 삶을 살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어디 나가기만 해도 쓰레기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발자국 가지 않아서 골목마다 발견되는 다양한 쓰레기들. 한참을 정말 바라보며 서 있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달서구 성서지역은 대구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쓰레기 문제에 고민이 많은 곳인데요. 대구에서 배출되는 모든 생활 쓰레기가 달서구 성서지역에서 매립되고 소각됩니다. 2018년도에는 폐목재 소각장까지 만들어진다고 해서 주민들이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기도 했지요. 지금 성서지역 주민들은 환경 혐오시설을 늘리는 것에 대한 반대운동을 넘어 생활 쓰레기를 어떻게 줄여야 할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줄이지 않는 이상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 어딘가에 쓰레기 처리장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성서공동체 FM 기획 시리즈 5부작 슬기로운 제로웨이스트 탐구생활 1부 우리는 왜 제로웨이스트를 하나? 에서는 쓰레기 배출을 제로에 가깝게 최소화하자는 제로웨이스트 실천에 나선 성서 주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시작은 성서 소각장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적당한 불편은 2018년부터 17년 말부터 저희가 책을 읽으면서 좀 책을 읽고 이렇게 우리가 마을 안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이렇게 고민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불을 붙인 게 성소 소각장 문제가 이렇게 나면서 우리 이게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 쓰레기 문제라는 게 결국은 우리와 굉장히 밀접하구나. 거기에 조금 관심이 가졌고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정말 쓰레기 대란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더더욱 더 우리가 책을 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직접적으로 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마을에서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좀 같이 알려서 함께 하자. 그런 취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협활동을 한 10년 넘게 해왔었어요. 그래서 목걸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오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마을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저기 쓰레기 문제, 우리 성서 지역에 있는 이제 그런 쓰레기 문제로 이게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쓰레기 먹거리에만 중심인 게 아니라 그거를 포장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쓰레기 소각장의 어떤 문제였다라면 이게 처리하는데도 방점이 있지만 우리가 좀 생활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좀 실천하고 또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책을 읽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작지만 아까 전에 이제 좀 작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것들을 마을 안에서 함께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이렇게 관심 가지면서 이런 활동까지 이어진 거. 마을 활동가 홍성조, 구한나님이 활동하시는 적당한 불편이라는 모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당한 불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생활 속에서 다양한 환경 실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좀 쓰레기 문제 자체에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쓰레기가 배출되고 그리고 환경오염 자체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에 언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제가 이걸 처음 본 거는 아일랜드에 퍼마컬처 배우러 가면서 알게 된 거고 거기 살면서 제로 웨이스트 숍을 많이 봤어요.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제로 웨이스트 마을에서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하시는 분들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들었던 이야기가 저는 아직도 잊히지가 않는 게 제로 웨이스트랑 리사이클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을 활동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환경 실천이라는 게 재활용 잘하고 분리수거 잘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예 다른 개념이 저한테 생긴 거죠.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출하면 안 되고 배출됐거나 이미 생산된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원순환을 이뤄야 되는지 거기에 더 목적이 있고 지향점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경험이 저한테는 이제 내 삶이 바뀌어야겠다. 그런 계기로 작용했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제로웨이스트를 어떤 식으로든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지연님은 협동조합 농부장터라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근무하면서 끊임없이 제로웨이스트에 관한 고민과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도 각 지자체마다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제 쓰레기 처리 문제만 얘기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필요 이상의 쓰레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줄여가는 실천과 활동, 나아가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데 힘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다면 제로웨이스트 실천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겠지요. 쓰레기로 포화 상태가 되어가는 지구, 플라스틱으로 육지와 바다가 오염되어가는 지구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실천이 있습니다. 장을 보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장을 볼 때도 최대한 이제 좀 포장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신경 써서 보고, 그리고 저한테는 제일 큰 변화는 플라스틱 용기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정말 쉽게 그러니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나오는 양들이 너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용기 들고 가서 저희 주변에 이렇게 식당에서 뭔가를 사오는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치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필수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사실 실,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 이런 부분들에 이제 민감하지 않았다면 좀 더 이렇게 쓰레기가 없이 좀 자연에서 잘 이렇게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한 번 더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아이러니하게 가장 저희 집에서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욕심을 끊임없이 제가 다른 것들에 있어서는 사실 소비를 줄이는 게 가장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읽었던 게 착한 소비는 없다라는 책이었는데 결국은 쓰레기 문제는 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못 줄이겠는 거예요. 제일 많고. 그래서 저희가 적당한 불편에서 또 한번 올해 이제 6월부터 계획하고 있는 게 중고 책판을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한 평 이제 돗자리를 이렇게 깔고 이렇게 자기는 다 보고 또 자기한테는 필요 없지만 함께 마을에서 나눌 수 있는 책을 좀 들고 와서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책판을 한 4번 정도 기획하고 있어요. 정말 이게 줄인다라고 하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혼자만 어떻게 줄인다. 나 혼자 실천하고 있는 거는, 이게 일상생활에서 아까 파우치 안에 이제 손수건을 여러 장 넣어 다니거나, 그리고 또 장바구니는 뭐 언제부터 계속 이제 이렇게 필수품이 되었어요. 되고 했지만, 그런데 또 주변에 있는, 우리 마을에 있는 가게, 그리고 또 생협, 뭐 이렇게 이용을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또 일회용품이라든지, 일회용 용기, 그리고 비닐, 이런 것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아직 우리가 이제 회수센터라고 하는 이 거점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제로 웨이스트 가게, 샵을 또 고민을 해야겠구나. 뭔가 내가 용기를 들고 가서, 받아올 수 있는 소비할 때도 이제 그런 용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근데 나뿐만이 아니라 이웃들도 이 동네 사람들도 함께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안에 어떤 시스템들이 좀 이루어져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요. 사실은 제로 웨이스트적인 삶을 추구는 하고 있으나 현실은 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을 어떻게 좀 하나하나 이렇게 좀 낮춰갈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일 큰 거는요, 사실 일회용 장갑 이것도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거의 일회용 장갑을 쓰지 않아요. 근데 쓰지 않고 이게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일회용 장갑을 입는 세균과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했는 것과 어느 쪽이 더 세균이 많을까를 검사를 했는데 이 일회용 장갑이 더 많았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일회용이니까 위생적이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가면 거의 일회용 비닐 장갑은 거의 안 써요. 아예 구매를 안 해놨어요. 그 구매 안 하는 부분, 그거 비닐팩도 사실 나오는 부분을 내가 일부러 달라라고는 하지 않지만 왔을 땐 그거를 좀 다회용으로 이렇게 좀 넣어놨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버리지 않고, 버리면 다시 이게 500년 동안 썩지 않는 걸 아니까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로 이렇게 헹궈가지고 막 건조시켰다 찌개로 널어놨다가 또 다른 것에 또 한 번 더 이용하고, 이런 다회용으로 한 다음에 최소한 또 사용하는 이런 생활 패턴들은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밖에 나왔을 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해가지, 아까 중고 책판도 우리가 또 기획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또 이 회수센터 이후에는 작게는 또 지금 우리가 보면 이게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10개, 5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손쉽게 와서 이렇게 지금 리워드를 받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했는데, 나중에 제로 웨이스트도 많은 걸 할 수 없지만 요 안에서 샵인샵으로 해서 좀 작게 하나씩 사람들이 뭔가 내가 용기를 들고 가서 혹은 장바구니를 들고 와서 왜 일회용품을 쓰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작은 실천을 하나씩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일단 제로 웨이스트적인 삶을 살고 있는 생각과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제로웨이스트를 인식하고 나서도 이렇게 실천한 것들이 있지만, 원래 제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때 제로웨이스트 운동 전에 미니멀리스트 운동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본 자료들이 이제 소비를 계속 줄이는 쪽이고 집안에 있는 필요 없는 물건들을 이렇게 버리고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조금은 저한테는 충격이라서 옷을 사거나 신발을 사거나 아니면 가방을 사거나 이런 식의 패션과 관련된 소비를 현저히 줄였어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옷 산업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섬유를 염색하면서 생기는 수질오염, 그리고 생산하면서 생기는 화학적인 그런 오염, 그리고 대기오염도 발생하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옷이라는 쓰레기가 배출이 되는 거죠. 너무나 생산량은 많은데 그걸 다 소비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대량 생산이 안겨주는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는 더 이상 사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뭘 사지 욕구에 의해서 사는 게 많이 줄었고요. 아예 안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패션과 관련된 소비를 많이 줄였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쉬운 방법인데 제가 곡물류를 살 때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는 찹쌀을 좀 많이 먹어요. 쌀 종류나 아니면은 현미 아니면 뭐 곡물류를 살 때 그 디스펜서에 담긴 곡류를 주머니를 가져가서 주머니에 담아서 사오는 형태로 제가 생활을 바꿨고요. 그리고 세 번째도 간단한 방법인데 예전에는 일회용 마스크를 좀 많이 썼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더 확산되니까 조금 불안한 마음에 KF94나 이런 걸 썼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거는 보건용 마스크라서 그 정도로 차단을 할 필요는 없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냥 면 마스크를 써야겠다 해서 마스크를 바꿨고, 그리고 이게 뭐랄까 코로나 때문에 위생 문제가 발생했고 더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왜 왔는지를 생각하면 쓰레기 배출하는 게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생태 위기고 환경 오염이잖아요. 그런 감각들이 좀 많은 분들한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 더 노력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착한 소비는 없다. 결국 쓰레기 문제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공통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생활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소비라 하더라도 쓰레기가 최대한 배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로웨이스트의 시작이고요. 배출되는 쓰레기 중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배출을 잘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재사용하는 것 또한 제로웨이스트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사용되고 재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고 가장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우유팩. 그러니까 우유팩이랑 멸균팩.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는 먹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지만,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걸 모으기는 하지만 너무 1kg를 하려면 큰 우유팩이 25개가 되어야지 1kg예요. 그러면 1kg를 모으면 이제 10m 이제 쓰레기 봉투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아이가 없지 않는 한 우유팩을 이만큼 25개를 모으려면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종이 쓰레기에 같이 그냥 딸려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쓰레기로 같이 우유팩이랑 멸균팩이 갔을 때는 재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우유팩이랑 멸균팩을 모으는 작업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종이가 아닙니다라는 것들을 저희 마을에 좀 알리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수량도 5개, 그리고 멸균팩도 10개, 이런 식으로 조금 구상을 했고요. 그리고 청바지 같은 게
사실 저희가 작아서 못 입지 떨어져서 못 입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청바지들이 집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청바지가 재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거예요. 소품들을 만들기도 좋고 그리고 이걸 돌려서 물려 입기도 너무 좋고 해서 저희가 청바지도 회수센터 물품에다가 넣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전지 같은 경우도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 양이 너무 크니 우리가 아이가 없는데 장난감을 많이 쓰지도 않고 그렇게 하니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5개 정도, 왜냐하면 그 안에 광물들이 그대로 땅속에 묻혔을 때는 또 토양 오염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첫 시작을 마음은 아주 컸지만 여러 물품들을 더 많이 받고 싶기도 했지만 우리가 좀 실생활에서 마을 분들이 좀 접근하기 쉬운 물품들을 좀 하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저희 마을에서 좀 저는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를 저희 마을에서 성서마을넷에서 기획을 해서 여러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아예 쓰레기가 없는 마을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저희가 어린이날에 이제 뭐 부침개라든지 떡볶이라든지 아이스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무상으로 저희가 선물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다회 용기를 가지고 오시게 용기랑 컵 이제 스푼을 들고 오면 저희가 마음껏 좀 드리는 그런 축제를 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축제를 하고 나서 20리터 쓰레기 봉투 하나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한 반 정도 이렇게 채워서 했고 올해 2021년에도 우리가 코로나에도 질 수 없다. 코로나에도 5월은 푸르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해보자. 작년에는 사실 너무 대구가 조심스러워서 못했었는데 올해 마을에서 2021년 어린이날 축제를 다시 다회용기를 가지고 오십사 이제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 나서도 좀 철저하게 분리 배출을 위해서 이렇게 종이는 종이대로 멸균팩은 멸균팩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도 쓰레기가 거의 나오지 않고 다들 이제 몇 년이 되다 보니까 다들 이 축제는 이 어린이날 성서마을넷에서 하는 이 축제는 쓰레기가 없는 축제야 라고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주우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앞에 공원이 있는데 너무 깨끗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5월 5일 어린이날 그 다음에 10월에 저희가 우리 마을 착한 바자회를 하는데 이 두 행사 때 최대한 마을 분들이 뭐 실천하시든 아시든 모르시든지 간에 저희가 성서마을넷에서는 이렇게 행사를 진행합니다라는 걸 1년에 2번이라도 그렇게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상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쓰레기. 소량으로 배출하면 그냥 쓰레기지만 마을에서 함께 모으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됩니다. 소량의 재활용품을 모으는 자원회수센터가 마을 안에 가까이 있으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을에 여기 있다 보면 주민들도 오는데 그 발달장애우들도 있거든요. 그 여기 행복림 말고 요 뒤에 힐링숲이라고 또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같이 그 부모들이 같이 만든 협동조합이 있어요. 카페도 있고 거기에 대표님과 같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이 왔었어요. 와서 건전지랑 가져와서 직접 이제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쓰는 것도 불편하지만 왜 이 우유팩을 모으고 건전지를 모아서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이런 얘기들은 같이 나눌 수 있었고 또 이제 콩닥까지 가서 이 마을에 있는 이런 가게들을 이제 리워드 주는 게 우리 책방 리워드도 있고 생협에서 나오는 물품 아까 그런 리워드도 있고 또 콩닥이라는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도 계속 아이들이 이런 우리 마을에 이런 여러 공간들이 이런 환경을 생각하는 여러 공간들이 있구나라는 것까지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제가 책방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지키는데 2번 만났어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계속 집에서 조금씩 뭐 5장, 7장 뭐 이렇게 모으면 다음에 3개 더 가져올게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옆에 -3 이렇게 적어라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해서 되게
그게 모으는데 좀 아직 한 장을 다 못 모았지만 모으고 있는 중인데 아이들한테는 되게 좀 인상적인 것 같고 어른들도 청바지나 이런 거 가져오는 거 보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책방을 왔는데 이제 어제 이곡 중학교 아이 2명이 이제 제로 웨이스트에 관련된 이제 숙제가 있다 하면서 이제 저희 이렇게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로 웨이스트 물품을 전시하고 있어서 이 아이들 눈에는 처음 보는 물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배가 뭐예요? 막 이렇게 황마가 뭐예요? 이게 수세미예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거는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이렇게 우리가 아크릴 수세미를 사용했을 때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천연 섬유를 이용해서 이제 수세미를 만들면 이게 자연스럽게 땅으로 묻혀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제로 웨이스트 책도 한번 소개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마을에서 마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재미라는 요소를 덧붙여 마을에서 진행되는 제로웨이스트 운동. 감당할 수 있는 활동이라 불편하지는 않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일회용품에 익숙하고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이제 막 시도하시는 분들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럴 땐 이건 어떨까요? 조금 불편해도 제로웨이스트. 이런 실천 운동을 얘기할 때 불편하지 않냐고 물어요. 근데 실은 저는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더 높은 강도의 것을 실천하지 않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정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걸 하고 있고 그래서 불편하진 않습니다. 대신 얼마 전에 저희 소비자 조합원들 모임에서 나온 제로 웨이스트 운동 캐치프레이즈로 조금 불편해도 제로 웨이스트를 제안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이제 저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전체로 확대했을 때는 누군가는 불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건 괜찮아요. 그 감정을 느끼는 거는 뭐 아무런 잘못이 아니거든요. 대신 자기가 그 불편을 감수하고도 제로 웨이스트를 하겠다. 저는 거기에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샌가 저희 집에 일회용 배달 용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간편하게 해결하자는 이유로 쌓이기 시작한 일회용품들을 발견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요. 제로웨이스트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 일상에서의 변명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번 일상을 돌아봅니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려고요. 우리 생활에 있어 쓰레기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여보려는 노력, 제로웨이스트의 시작이 아닐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제로웨이스트도 중요하지만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실천들도 요구해야 합니다. 과대 포장이나 이중 포장하지 않는 것, 재활용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는 것,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 기업이 해야 할 제로웨이스트 실천들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폐목재 소각장 반대운동에서 알게 된 쓰레기 문제.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버린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는 결국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웨이스트 운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성서 주민들. 우리가 만들어내는 쓰레기. 그 처리 방법은 이미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쓰레기 발생이 불가피하다면 이제 우리 모두 쓰레기를 줄이는 삶, 제로웨이스트의 삶을 실천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성서공동체 FM 기획 시리즈 5부작 슬기로운 제로웨이스트 탐구생활. 다음 이 시간에는 2부 제로웨이스트 실천 쓰레기 없는 식탁이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